자, 오늘 2과 교과서 The Power of Creativity 시작해 봅시다. 자,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every day, 매일 during lunch, 점심시간 동안 자, Jamie enjoys a soft drink, 청량음료, 탄산음료죠. 탄산음료를 마시고요. has a decision to make. 자,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결정이거든. decision to make가 해야 할 결정인데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what should we do with the empty can? 그 텅 빈 캔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 많은 사람들은요, would answer, 대답을 할 거예요. 자, recycle it, 재활용해. Obviously, 분명. 자, recycling is good for, be good for는 뭐뭐에 좋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좋겠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우리 잠깐 집중해 볼까? 자, 우리가 내신에서 시험 문제 나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기출이 됐는데, 이 문장이 주어진 문장으로 나왔고요. 이 이후에 순서 문제를 기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내용 위주로.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we can reduce the amount of trash. 우리가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그리고 the amount of trash 목적어 왔으니까 끊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인 trash에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얘를 후치 수식할 수 있는 게 왔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우리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가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번째가 뭐였죠? 관계사절. 그 중에 뭐가 왔죠? 분사가 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분사 플러스 알파 두 단어 이상이 넘어가는 거 나온다고 했고요. 자, 얘들아, throw away라는 단어는 뭐뭐를 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throw away. 이게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어동사의 특징을 뭐라고 배웠냐면 목적어가 이렇게 동사와 부사 사이에 있거나 아니면 동사고 부사 뒤에 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한 군데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지금 보면 throw하고 away 사이에도 없고요. throw away 뒤에도 없죠. 어디에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에도 없죠? 그럼 목적어 저기에 있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thrown, pp형으로 우리가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버려진 쓰레기죠. 버려지는 쓰레기. 그래서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자, 조동사 can에 이어지는 동사 원형 reduce, 그리고 동사 원형 한 번 더 우리가 병렬 구조 배웠잖아요. A, B 한 번 더 할까요? 그리고 and C. 자, 그래서 A와 B와 C는 병렬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고요. Use less energy than we would.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보다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to make new products.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conserve,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conserve는 얘들아 뜻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존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끼다, 절약하다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존하다가 아니라 아끼다, 절약하다의 뜻으로 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천연자원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왔으니까 천연자원을 뭐 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병렬 구조가 나오면요. 하나, 둘, 세 가지. 병렬 구조가 나오면 항상 하고 싶은 얘기,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색칠. 자, we can 색칠하고요. reduce 여기 부분 있죠? we can 다음에 여기 conserve 여기 색칠해 주세요. 그럼 we can conserve 혹은 save 동의어니까 더 쉬운 단어로 바꿨죠? 자, natural resources by recycling. 물론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으로 천연 자원을 절약할 수 있죠. 그죠? 지금까지는 재활용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however, 그러나 라고 나왔어요. 역접어가 나오면 글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나왔죠? 얘들아, way to 부정사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way를 수식해 주세요.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적읍시다. 자, way to 부정사는 얘들아 따로 이렇게 way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요게 나오면요. 독해에서는 소재라고 읽으시면 좋아요. 글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뭐 할 수 있는 manage, 관리할 수 있는, 그죠?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however 전까지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죠? 플러스 얘기했죠. 지금까지는 좋은 얘기했다가 지금 뭐라고 했지? 이게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글의 흐름이 뒤집어졌죠. 그죠? 그래서 however를 기준으로 글의 분위기가 반전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역접어 조심하자. 연결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재활용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한 번 더. to manage waste니까 쓰레기를 뭐 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manage는 조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처리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이 학교에서 어떻게 바꿔냈냐면 이 접속 부사인 however는 문장의 맨 앞에 올 수도 있죠. 지금 접속 부사이기 때문에 여기 컴마 찍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접속 부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문장 구조 잘 보시면 리사이클링을 먼저 썼고요. 컴마의 위치를 조금 바꿨죠. 이렇게 접속 부사는 주어 다음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대신 앞뒤로 이렇게 컴마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 여기 있죠. 이렇게 is 나왔습니다. 그래서 접속 부사의 위치는 문장의 맨 앞에 오고 나서 컴마가 찍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주어를 쓰고 나서 중간에 나타날 수도 있구나, 바뀔 수도 있구나. 심지어는요, 어디에 갈 수도 있냐면 문장의 맨 뒤로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Recycling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마지막에 howev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 부사의 위치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주어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문장의 맨 뒤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세 군데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은요, 접속 부사부터 먼저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나 해석은 그대로 가죠. Recycling, however, is not a perfect way to manage waste. 그래서 쓰레기를 조절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요. 자, it이 나왔죠.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찾으셔야 돼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recycling, 재활용하는 것. 자, 재활용은이라는 건 여전히 아직도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large amoun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죠?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to purify used resources인데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to purify가 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준동사예요. 그죠? 그럼 준동사에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적어 어디 있어요? resources,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used는 뭐지? 동사가 아니라 그렇지, 뒤에 있는 resources를 수식하는 분사인 거예요. 자, 근데 분사 위치를 잘 볼까? 명사를 기준으로 앞에 왔나요? 뒤에 왔나요? 앞에 왔죠? 앞에 올 땐 어떻게 풀자? 그렇지. 해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사용된, 그죠? 되어진이니까 PP형 썼다는 거 문법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자원이에요. 그럼 사용되었던 자원을 뭐 하는데? 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여전히 아직도 필요로 하죠. 자, 그리고 병렬 구조. 병렬 구조. convert them into인데 일단 단어부터 한번 정리할까요? convert는 convert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A를 B로 바꾸다, 전환시키다 뜻이기 때문에 convert도 괜찮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보면 turn A into B 혹은 change A into B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A를 B로 바꾸다 이건데요. 우리가 into라는 단어는 한 번 정도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A라는 걸 바꿔서 B라는 결과물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into 뒤에 나오는 B 부분이 바로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물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A를 바꿔서 B라는 결과물로 만든다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병렬 구조가 일어났을 때 누구하고 병렬 구조인지를 한번 찾아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병렬 구조일까요? 지금 보면 앞에 있던 to purify, 투부정사와 and 기준으로 투부정사끼리 병렬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to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 convert와 to be converted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보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는 to 뒤에 누굴 쓴 거지? to convert 하면 동사 원형을 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to be converted는 to be pp형으로 쌤이 쓴 겁니다. 맞죠? 이렇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과 to be pp형이 온 것 두 가지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중등과 고등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배운 적이 있죠? 동사를 가지고도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를 배웠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준동사, 투부정사 혹은 동명사도 뭐가 있다? 능동과 수동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 알겠지? 그러면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건 뭐다? 목적어가 뒤에 있는 이걸 능동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에도 능동이 있구나. 자, to be pp는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 수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 to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다시 한번 여기 동사 원형이거나 혹은 pp형이라고 제가 쓴 단어 있죠. 이 자리에 자동사가 온다면 얘들아 자동사가 왔을 경우는 목적어가 전부터 없죠. 자동사는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배웠어요? 수동 관계가 안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없어도 수동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to be pp형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가 왔을 경우에는 to be pp형이 될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쌤이 얘기했던 convert는 A into B라고 했으니까 convert란 단어가 문제가 나오면 우리 into라는 단어를 빨리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목적어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 했지? convert A into B니까 into라는 단어와 convert라는 단어 사이를 보면 되겠죠. 사이를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목적어가 있어요. 있으니까 뭘로 가자? 아, 첫 번째 거 능동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converted, to be pp형은 여기선 답이 되면 안 되겠구나. 자, 되셨죠? 자, 마찬가지 병렬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o purify와 to convert 두 가지가 병렬 구조가 돼 있다는 것도 관계를 좀 문장 구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내용적으로도 병렬 구조가 나오면 뒷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convert them, 이 댐이 누군가요? 이 사용되어진 자원이죠. 이 사용되어진 자원들, 이 댐입니다. 이 사용되어진 자원들을 뭘로 바꾸는? 새로운 제품, 새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전히 아직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좋은 줄 알았는데 무조건 좋은 점은 아니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리사이클을 한다 하더라도 재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한다?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다음 문장. 자, so 그래서 what about ing? 얘들아, what about ing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죠. 자,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같은 표현이고요. 자,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자, what about trying to? 자, creatively reuse 나는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try 다음에 나오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보일 겁니다. 그죠? 이걸 to하고 동사 원형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분리부정사라고 해요. 분리부정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들아 to 플러스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빈칸에 올 수 있는 말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지, 그지? 우리 이렇게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올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 부사입니다. 이것도 선생님들이 가끔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to와 동사 원형에 떨어져 있는 걸 분리부정사라고 하지만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건 부사다. 알겠지? 자, 그러면 창의적으로 라는 뜻이겠죠. 창의적으로 재사용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upcycle이에요. or는 또는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거든. 즉 다시 말해서 업사이클을 해보는 거, 업사이클을 하도록 노력해보는 게 어떤가요? 라고 한 거예요. 그죠? upcycle them instead, 대신에 라는 단어죠.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요. 이 instead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이 핵심 문장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요. 대신에, 자, 창의적으로 그것들을 재사용해보는 것, 다시 얘기해서 업사이클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음표가 들어갔다는 건 글의 소재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리사이클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뭐로 바뀌었죠?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죠. 누구?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겠어요? 업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렇게 감을 잡읍시다. 다음 문장. 자, this new approach.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요. 얘들아, 이 approach라는 단어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 단어예요. 동사일 때는 어디에 접근하다, 다가가다.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이 this라는 단어가 같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는 뒤에 짝꿍이 누구예요? 명사예요. 그래서 이 approach라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새로운 접근 방법 위해서 뭐였겠죠? 리사이클링가요? 아니면 업사이클인가요? 업사이클이죠.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어볼까요? 업사이클이라고 적어보세요. 자, 이 새로운 접근 방법 다시 얘기하면 업사이클이죠. 이 업사이클이 is becoming more popular. 어떻게 되고 있대요?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 동사 이렇게 is becoming more popular. 인기 있는 이라는 뜻이죠. 자,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since가 왔네. 그지? 얘들아, since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자, 뭐뭐 때문에 뜻도 있었고 또 어떤 뜻도 있었지? 뭐뭐 이후로 뭐뭐부터라 뜻도 있었는데 쌤이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주절의 동사를 보고 판단해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주절의 동사가 지금 완료 시제인가요? 아닌가요? 완료 시제가 아니죠? has pp, have pp 모양이 아니잖아요? 완료 시제가 아니면 이 since를 뭘로 해석한다 우리? 그렇지, 때문에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자, 때문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건 앞문장의 내용이 뭐다? 그렇지, 결과다라고 얘기했고요. since 이하에 있는 문장은 뭐가 되겠어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 인과관계가 될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보자. 왜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지가 나올 거라는 거지. 자, 그리고 뒤에 쓴 내용이 원인이니까 원인이 내용적으로 더 중요할 겁니다. 자, since it is very even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나왔어요. 자, 그것이 뭐보다 리사이클링보다 친환경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이겠죠. 보다 더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자, 그럼 it is 나왔고 very even 보여줬잖아요. 쌤 문법으로. 이 more는 비교급이고 우리가 배웠던 비교급 강조 표현들 기억하죠? 비교급 강조 표현 뭐뭐 있었어요? much, still, even, far, a lot. 5가지 기억하죠? much, still, even, far, a lot. very는 원급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해석은 훨씬 더라고 했죠. 그래서 뭐보다? 리사이클링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기가 있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문장 구조 잘 보시면요. 한 번 더 인과관계 들어갔고요. 비교구문 들어갔기 때문에 쌤이 어딜 봐도 주제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핵심 문장이구나 라고 해서 쌤이 노란색으로 싹 표시를 잡았습니다. 잘 봐주세요, 문장은. 자, 여기까지가 지금 순서 문제로 연결됐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관한 얘기를 했죠? 리사이클링이 아니라 업사이클링에 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자, what's more, 더욱이, 게다가,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전부 다 더욱이, 게다가라는 뜻이고요. 얘네들도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what's more에다 컴마 찍힐 거고요. moreover, furthermore, in addition, besides, 더욱이,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게다가, 자, it can also be fun. 재미있기도 합니다. also는 또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도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재미있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리사이클링 말고 업사이클링에 관해서 무슨 얘기했죠?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얘기했거든. 근데 재미있기까지 하대요. 이것도 플러스죠. 그래서 더욱이 게다가라는 연결사 문제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나왔죠? 그래서 연결사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자, 다음 문장 보면요. 자, here is가 나오는 얘들아,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면요. 도치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이걸 방향의 부사구 도치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부사 또는 부사구 도치라고 하는데 제목부터 자, 우리가 도치라는 말은 뭐가 떠오르죠?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구나 라고 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자, 그래서 here 같은 부사 또는 부사구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자, 바로 일형식 자동사. 자, 일형식 자동사가 왔을 경우에만 동사와 주어 위치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부사인 here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비동사가 왔는데 비동사가 here 뒤에 나오는 비동사는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바로 뭐겠어?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석은 여기에 뭐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뭐뭐가 있다. 자, 항상 얘들아 도치 문제는요. 바로 이 비동사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수일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게 첫 시험이죠. 첫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문법을 물어보고 싶을 때 가장 많이 물어보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일치, 두 번째는 태입니다. 그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자,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 거,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수일치, 단수 주어일 때는 단수 동사, 복수 주어일 때는 복수 동사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일치 문제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100%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의 100% 수일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자, here 나왔고요. 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몇 형식? 1형식 자동사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 어디 있죠? 한 단어만 딱 집어봅시다. Some inspiring examples 나는 얘들아. 여기는 examples가 주어예요. 핵심어죠. 핵심 주어예요. 자, s가 붙어 있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네. 그래서 동사도 are 썼다. 그러면 자, 예시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들이 있습니다. 예시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자, some inspiring examples 나왔죠. 얘들아, inspiring은 감정 형용사라고 적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뒤에 있는 examples를 수식하는 단어죠. 지금 구조가 감정 형용사 쌤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사람이면 pp형으로, 사물이면 ing으로 하자고 했죠? 자, 사물이니까 ing형 맞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inspiring은 영감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몇몇 영감을 주는 예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examples of 하면요. 항상 examples of는 짝입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예시들, 뭐뭐에 대한 예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한 번 더. examples of 하면 뭐뭐에 대한 예들, 뭐뭐에 대한 사례들 이 뜻인데 inspiring은 영감을 주는 고무적인 이라는 뜻이니까 뭐뭐에 대한 몇몇 영감을 주는 혹은 고무적인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좋겠죠. 자, 그럼 뭐에 관한 예시를 나오는지 볼까요? 자, of가 some. 자, of가 지금 잘 보시면 전치사죠. 얘들아, 요거 문법 구조 한 번만 기억해 보자. of라는 단어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되죠? 명사처럼 생긴 게 나와야겠죠? 우리가 중학교 때 명사가 오거나 혹은 뒤에 누가 나온다? 동명사 ing가 나온다. 다시 한번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거나 동명사 ing가 온다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문장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뭐가 나왔죠? How people have creatively upcycled old 혹은 used things 나왔는데 우리 구조 잘 보시면 how로 시작하는 구조가 나왔어요. 그죠? how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주어, 동사 순서가 나왔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나온 거 기억나죠? 이걸 뭐라고 하니? 그렇지. 간접 의문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간접 의문문은요. 얘들아, 명사절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명사 덩어리인 거예요. 쌤이 아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처럼 생긴 게 와야 된다고 했죠.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오는데 명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사절 혹은 나중에 명사구라고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명사가 조금 더 다양해지는 거죠. 명사가 올 수 있고요. 당연히 대명사 나올 수 있고요.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뭐가 나왔다?
의문사 how로 시작하는 의주동 순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구나 라고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해석은 주어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순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동사하는지에 대한 그죠? 고무적인 사례들이 있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자, 전치사 of 나왔고요. how부터 여기까지겠죠. 자, how부터 여기까지 노란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따로 해석을 분리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리해서 해보시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가 나오는 거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독해 버전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아, 이게 소재구나라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거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얘기해야 될 이야기거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이 등장하면요, 독해에서는 이야기거리, 소재가 돼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have creatively upcycled인데 have pp 나왔죠? have pp는 현재 완료니까 뭐뭐 했다 해석하는 정도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되고 사용된 것들, 그죠? 이것도 분사 문제고요. 분사가 명사보다 앞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해석으로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래서 오래되고 사용된 것들, 낡은 것들 이렇게 될 것 같죠? 사용되어진 물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업사이클 해왔는지에 대한 아주 고무적인 몇몇 예시들이 있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첫 문장 잘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재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오래되고 사용되었던 물건들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업사이클 하는가, 재사용하는가, 업사이클 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글의 소재가 나왔고요.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업사이클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업사이클을 하는지, 해왔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얘들아, through는 전치사예요. 뭐뭐를 통해서. 자, 뭐를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얘들아, through라는 단어는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으로 through가 나오면 해석만 하지 말고 이게 수단이나 방법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업사이클을 통해서 seemingly useless object,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seemingly란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 이 물건이 can transform, can be transformed 나왔는데, can이 조동사죠. 자, 문법 잡아놓고 갈까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 나온 것과 조동사 다음에 BPP형이 나온 게 나왔죠. 그죠? 얘들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이 그림 하나랑,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BPP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다르죠? 자, 이것도 무슨 차이다? 그렇지. 능동과 수동의 차이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수일치와 태. 출제 포인트입니다. 첫 시험에서요. 자,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쓰는 거고, 얘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쓰는 건데, 자, 마찬가지 이 자리에 등장한 단어가 자동사라면 수동 관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 조심하자. 자, transform은요. 자, 단어도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온 단어가 transform인데, 얘들아, transform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 영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로봇들이 나와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트랜스포머였는데 모양이나 형태를 바꿨죠. 자동차였다가 뭐 로봇으로 바뀌기도 하고 비행기가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뀌었었죠. transform 할 때 trans라는 단어가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form이라는 단어가 형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태를 바꾸다, 모양을 바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transform A into B 이렇게 수고로 외우시는데, 쌤이 아까 힌트를 살짝 드렸죠. into라는 단어가 보이면 뒤에 있는 게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A의 모양 형태를 바꿔서 B로 만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해석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A를 B로 모양을 바꾸다, 변형시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A를 B로 바꾸다, 변형시키다인데, 자, 잘 보시면 transform이란 단어가 나오면 into란 단어를 빨리 찾고, 그 사이에 나오는 단어가 뭐다? 목적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transform과 into 사이에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일 거고, 이 사이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자, 업사이클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있는 물건이, 자, can transform, can be transformed 나오는데, 전치사 into 바로 찾았나요? 바로 찾았죠?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can be pp형 수동태가 나왔구나.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BPP 형태로 문제가 나온 거죠.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수동은 해석을 할 때 되다, 받다, 당하다 이렇게 세 가지 배웠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뭐뭐로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자, something. 얘들아, something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것도 문법 챙겨야 되겠네. 띵, 바디, 원어로 끝나는 것들 배웠죠. 자, 띵, 바디, 원어로 끝나는 것들은 특징이 뭐였죠?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형용사가 어디 있죠? 바로 different, something different 여기 있어요. 형용사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different라는 단어는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 하지 말고 다른 것, something different, 다른 것 해석하시면 되고 이 사이 끝난 건 뭔가요? 자, 이 completely라는 단어는 부사인데 이 부사가 누구 수식할까? 여기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하는 역할은 누구다? 형용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법이에요. 중등 때는 something이라는 단어 뒤에 형용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something complete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단 말이지. 그건 조금 조심해야 돼요. 구조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 띵, 바디, 원어로 끝나는 것 중에 띵이 왔고요. 형용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다? 그 형용사가 조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건 이해가 됐단 말이지. 근데 이 빈칸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등장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 조심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문장 구조 조금만 더 체크하고 갑시다. 자, 구조 다시 한번 보면요. 어떤 걸로 바꿨어요?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끝났어요. 자, that 안 끝났네. That is are useful for everyday life. 일상생활인데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이겠죠. 또 한 번 우리 건드려야 되는 게 이 something입니다. 자,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배웠고요. 이 부정대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얘들아, 단수 취급한다 라고 배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는요,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쓰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너무 어려우면. 자, something 색칠해 보시고요. something that, 그 다음에 쭉 색칠해 보세요. 그렇게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Something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지죠. 그러면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 되나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that절 부분이, that 이하 부분이 something을 후치 수식하는 구조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절 배웠으니까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다시 한번 선행사가 단수죠.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의 수도 단수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고요. 문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법을 여기 문법 체크를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어법 체크.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upcycling enables 나왔는데 얘들아, enable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장 구조 중에 하나예요. 자, enable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enable이란 단어는 얘들아, 제가 여기다 써볼까? 주어, 그 다음 enable, 뒤에 명사, 뒤에 to 부정사를 쓰는 몇 형식 구조? 그렇지, 5형식 구조라고 얘기했죠. 자, 이게 5형식 동사예요. 셈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5형식 숫자 5 썼고요.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특히 고등부 선생님들은 O형식 문제를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등이니까요. 자, 그리고 O형식 문법 중에서도 특히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두 가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형용사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는 아,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제문 형태, 핵심 문장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O형식 구조는 문법 문제만 맞추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주제문, 핵심 문장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알겠죠? 자, 해석.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게 한다 이 뜻이에요. 자,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고요. 이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볼게요. upcycling은 자, enable O형식 동사 표시했고요. seemingly useless object,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자, to 부정사 할 수 있게 한다 라고 얘기했죠. to be transformed. 자, 보이시죠? to 부정사 가지고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두 가지로 다시 한번 to 플러스 뒤에 누가 나오는 거, 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과 to be pp 나오는 게 있구나.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과 BPP 나오는 거의 차이가 문제로 지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아까 우리가 기억을 했지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능동, 목적어 없는 수동이다라고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중학교하고 다른 게 이건 거예요. 중등에서는 그냥 투부정사 부분 놔두고 문제가 딱 끝났죠. 동명사냐, 투부정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였다면 고등에서는 투부정사를 보여주긴 하더라도 능동과 수동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문법 포인트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온 단어 한 번 더 우리가 적어보면 transform이라는 단어 우리 수거 어떻게 기억하자고 했죠? transform A into B라고 했으니까 A를 B로 바꾸다였잖아요. 그죠? 쌤이 transform이 나오면 into라는 단어 빨리 찾고 이 사이에 나온 게 목적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into 바로 나왔어요. 그죠? 그렇다는 건 아, 목적어가 지금 여기에 없구나. 없으니까 뭘로 가자? 수동으로 가자. 2번으로 이렇게 문제를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답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 조심하자. 문법 조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업사이클링은 뭐 하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이 뭐 하도록? to be transformed.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뭘로? into가 뭐뭐로 해석하면 좋겠죠? 뭘로 바뀐다?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게 한다. That is useful for everyday life. 자, 어떻게? 일상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위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바꿔서 문제를 출제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안 되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for instance, 예를 들면 자, Freitag brothers, 자, Marcus and Daniel, 자, 이 사람들을 repurpose them, 자, for something totally new 나왔어요. 자, repurpose라는 단어를 좀 밑줄 한번 쳐줘 보세요. 자, repurpose는 무슨 뜻이냐? repurpose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댐이 가리키는 건 뭐였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뭐죠? 겉으로 보기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something totally new, 우리 something 배웠죠? new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제 기억나죠? 이 부사는 예수식하려고 나온 거 이렇게. 그래서 something new 먼저 보세요. 그럼 새로운 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았다. 됐나요? 아까 우리 그 completely라는 단어 대신에 totally라는 단어로 살짝 바뀐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completely new 해도 되고요. totally new 해도 같은 거예요. 됐죠? 단어를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다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다음 문장.
자, what you think can be done.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With all the truck top. tarp가 뭐냐면 우리 트럭 위에 덮여 있는 그 천막 같은 거 있죠. 먼지 날리지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tarp나 car seat belt, 그러니까 자동차 그 seat belt, 안전벨트, 그리고 bicycle, 자, inner tube인데 그 자전거 안에 있는 튜브가 뭐냐면 자전거 타이어예요. 자전거 타이어를 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안쪽 튜브, 바깥쪽 말고 안쪽이요. 그 안쪽 튜브, 안쪽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조금 내릴게요. 자, 쉽지 않죠? 힘들 건데 우리 조금 더 힘을 내고 갑시다. 자, individually 동그라미, individually 동그라미. 자, individually는 개별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개별적으로. 자, 근데 개별적으로 라는 뜻이 기본 뜻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개별적으로 보면. 자, 개별적으로 보면요.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look like, 자, 뭐처럼 보여요? look like trash, 쓰레기처럼 보이죠.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자,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but 그러나 자, with a little imagination. 자, with라는 단어와 함께 걸리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겠죠? 자,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with는 뭐뭐를 가지고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혹은 뭐뭐로. 그래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약간의 상상력으로 자, 이 프레이탁 브라더 이 형제들이에요. 이 형제들 마크스 앤 다니엘은 자, repurpose them for something totally new.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 놓은 거. something totally new.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리고 이 콜론이 나왔습니다. something totally new라고 보시면 아까 우리 부정대명사였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명사라고 잠깐 써봤고요. very strong bag 명사죠. 아,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떻다? 같은 거구나. 동격입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튼튼한 가방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these bags, 이 가방들은요, are perfect for bicyclists. 자, 누구에게?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해요. 완벽해요. 근데 끊어봤습니다. 자, for, 전치사 연결되어 있는 bicyclist. 끝났죠? 근데 누굴 수식한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분사가 온 겁니다. 근데 고는 뭐예요? 자동사죠? 자동사는 뭐가 안 돼요? 수동관계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자, going to work, go to work는 뭐냐면 직장으로 가다. 직장으로 가다예요. Every day in all kinds of weather. all kinds of weather는 어떤 날씨에도 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날씨에도. 자, 어떤 날씨에도 매일 직장으로 일하러 가는 이 자전거 타는 사람.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뭐 했다? 완벽했다. 왜 완벽했을까요? 매우 튼튼한 가방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날씨에도 마음껏 쓸 수 있겠죠. 매우 튼튼한 가방이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아까 마지막에 자전거 튜브, 이너 튜브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었냐라고 했더니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형제가 뭘로 바꿔놨죠? 가방으로 바꿔놨죠. 매우 튼튼한 가방으로 바꿔놨더니 이 가방이 이 매일같이 어떤 날씨에도 이 직장으로 가는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가방이 됐다. 필수 아이템이 된 것 같죠? 다음 문장. Similarly 무슨 뜻이냐면 유사하게, 비슷하게, likewise 같은 말이니까 참고 이어주시고요. A man 주어입니다. 자, 주어가 man이 나왔고요. 자,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끊어봅니다. 이 주어를 수식하는 뭐가 이어졌죠? 분사가 이어졌죠? 자, 분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name이란 단어로 문제를 풀 땐 조심하자고 했지. 어떻게 문제를 풀자고 했죠? 뒤에 명사가 2개인지 1개인지 가지고 푼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뒤에 명사 몇 개 나왔네? 자, Kyle Parsons. 명사 하나밖에 안 왔죠? 명사 하나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능동관계예요? 수동관계예요? 자, 수동관계다. 다시 한번 call, name, consider 배운 적 있죠, 쌤한테. call, name, consider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개수를 가지고 능동관계냐, 수동관계냐 이렇게 푸는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명사가 2개면 능동관계라서 ing를 답으로, 뒤에 명사가 1개면 수동관계라서 pp형을 답으로 하시면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named는 동사가 아니라 뭐다?
과거분사 PP형이구나. 그럼 뭐뭐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이에요. 그럼 뭐라고 이름 지은 사람? Kyle Parsons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 뭐뭐라고 불리는 사람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his partners, 그의 파트너들이 다시 한번 Kyle Parsons라고 불리는 한 사람과 그의 파트너들, 주어죠. 지금 주어가 두 개예요. 하나, 둘. 그래서 동사에서 끊어보면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나왔는데 동사가 조금 길어졌죠. have been 이 부분까지요. 이 부분까지요. 자, 하나하나 만들어 보면 자, have been 하나는 ing 또 하나는 have been pp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줬죠. 자, have been ing는 현재 완료 진행 이는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하는데 현재 완료 진행은 쌤이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진행은 그렇지 능동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떴다는 건 진행은 뭐하고 똑같다? 한 번 더 능동과 개념이 똑같다. 다시 한번 진행은 능동과 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고등에서는요.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수일치하고 태. 물론 수일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두 개라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 단수 복수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이 현재 완료 부분에 has는 안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수일치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태인데 쌤이 지금 보여주는 모양의 형태가 바로 태를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요. 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이지만 진행이 뭐랑 똑같기 때문에 얘들아 진행이라는 글자는 뭐랑 똑같다? 능동이랑 똑같다. 다시 한번 얘는 현재 완료 수동이죠. 그래서 완료 수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능동과 수동의 차이를 우리가 봤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시 한번 have been ing는 뒤에 목적어가 있는 거다. have been pp는 뭐야 목적어가 없는 거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자. 확인해 보니까요. 자, reusing, reuse 뒤에 목적어 찾아보세요. 자, motorcycle tires 목적어가 뒤에 이렇게 있죠. 뒤에 타이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뭘 쓴다?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답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have been reusing. 그럼 뭐 하고 있다? 재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재사용하고 있다. 자, 동사는 have been ing까지가 동사니까 선생님 여기다 일단 표시할게요. Old motorcycle tires from Bali,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온 이 모터사이클이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타이어, 오래된 낡은 오토바이 타이어를 뭐하고 있다? 재사용하고 있다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재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재사용하고 있죠. 재사용하고 있죠. 자, 다음 문장. 자, 다음 문장 보시면요. A shocking number of가 나왔는데 얘들아, shocking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무슨 뜻이에요? 뭐 충격적인? 이렇게 하는 거는데 충격적인 말고 엄청난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걸 좀 봐주세요. 3년 때 배웠던 거. A number of 보이나요? 이렇게 A number of를 배운 적 있잖아요. 자,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자. 기본적인 수일치 문제니까요. 자, A number of. A number of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죠. 근데 A number of는 통째로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하지? 많은 이란 뜻입니다. 니은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 형용사들은 이렇게 뒤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수식할 거기 때문에 얘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 주어가 복수 주어니까 뒤에 동사도 당연히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어법 문제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a number of만 보더라도 많은 이란 뜻이니까 뒤에 있는 tires가 주어예요. 그죠? 얘가 주어입니다. 많은 타이어인데 충격적으로 많은이 아니고요. 엄청난 수의 많은이에요. 엄청난 수의. 그래서 보통 여기에 great이란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A great number of 이렇게 해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자,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도 복수 동사를 써야겠죠? 답은 get입니다. s가 붙어 있는 건 단수 동사니까 답으로 하시면 안 돼요. 동사는 s가 붙어 있는 게 단수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나는데 문법 하나 더 포인트 잡자. 자, get 플러스 pp. 이 get pp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 플러스 pp 있죠? 걔랑 문법적으로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 pp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을 때 써요. 자, 우리가 수동태 보통 보면 당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당하다. 당하다가 바로 get pp예요. 이게 당하다예요. 그래서 버려짐을 당한다. throw away가 버리다고 했으니까. 자, 버려짐을 당한다. 다시 얘기하면 버려진다죠. 됐죠? 이렇게. get pp는 뭐뭐 하게 되다 라고 해석하는데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을 쌤이 썼지만 느낌적으로, 뉘앙스적으로는 당하다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throw away 어떻게 풀자고 했죠? 목적어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 사이에도 없고 여기 뒤에도 없죠.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get pp 수동태 맞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버려진다죠. there 그곳에서. 그곳이 어딘가요? 인도네시아 발리겠죠. every year 매년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어떻게 되고 있다? 버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참고로 버리다의 표현을 좀 더 쌤이 적어주면 얘들아 abandon이라는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abandon 지금 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될 단어입니다. abandon이라는 단어가 뭐뭐를 버리다의 뜻도 있어요. 뭐뭐를 버리다. 그래서 이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abandon은 타동사라서요.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살짝 쌤이 모양을 바꾸면 어떻게 되고 있나? 살짝 바꿔볼게요. 주어가 복수였죠? 주어가 복수였으니까 are 한다면 are abandoned. 이렇게 are abandoned. 이렇게 쓰면 요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 버려지고 있다, 매년. 자, 그리고 they ar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이 they가 누구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아니고 정확히 찾아보셔야 돼요. they가 누굽니까? 매년마다 버려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의 타이어들이죠. 이 타이어들이 뭐다?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굉장히 심각한 환경 문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ince가 또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since가 한번 등장을 했는데 여기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나왔던 포인트예요. 자, they cannot decompose or recycle 나왔는데 다시 한번 주절의 동사를 눈여겨봅시다. 주절의 동사가 완료 시제가 아니죠? 완료 시제가 아니니까 여기는 since는 뭘 해석한다? 이유로예요? 때문에요? 때문에겠죠. 그럼 여기는 since는 쌤 써볼게.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을 적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구나. 심각한 환경 문제 결과구나. 그쵸? 이렇게 인과관계니까 선생님들이 기출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뭐겠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냈을 때 여기 빈칸.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연결사가, 접속사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뭐가 있죠? 우리 세 가지가 떠오르죠. because, 또 하나 as, 또 하나 since.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because, as, since. 물론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요. 이 세 가지의 뉘앙스가 살짝 다른 건 있지만 지금은 얘네들이 접속사구나.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이 나올 거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구나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한다는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 포인트 잘 잡고 갑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은 좀 중요한 부분이 엮고 있는 데 있으니까 조금 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수일치 포인트입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연결사 포인트 잘 잡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마지막 부분인데 cannot decompose. decompose는 무슨 뜻이에요? 분해되다라는 뜻인데 얘는 지금 수동으로 쓰이지 않죠. 왜냐하면 자동사기 때문이에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얘들아, 수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병렬 구조니까 뒤에 보면 얘는 수동태가 돼 있죠.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가 돼 있거든요. 왜요? 리사이클은 타동사예요. 얘들아. 리사이클은요. 타동사고 뭐뭐를 재활용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인데 지금 없죠. 없잖아요.
없으니까 뭘로 썼다? 수동으로 썼다. 그런데 병렬 구조라서 여기도 그럼 수동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cannot be 오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cannot이라는 조동사를 보여준 상태에서 cannot be 얘들아 decomposed 이런 식으로 be, pp 형태로 수동으로 써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자동사는요 한 번 더 수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법 체크 포인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됐고요. 리사이클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었어요. 없으니까 수동으로 쓰는 게 맞아요. 얘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도 오답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리사이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cannot recycle 나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법 끝까지 잘 잡으세요. 자,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가 보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erson과 그리고 그의 팀은요. 자, are turning them into.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무슨 형이죠? 우리가 배웠던 진행형이죠. 진행형은 뭐랑 똑같다? 능동과 똑같더라 배웠고요. turn A into B. 수거 한번 적어보시면 A를 B로 바꾸다. turn 나오면 into 빨리 찾자. 자, 빨리 찾았죠? 여기 into 보여요. 자, into 보이니까 그럼 turn과 into 사이에는 이 tham이 목적어겠구나. A를 B로 바꾸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를 B로 바꾸다야. 이 person과 그의 팀은요. 이 tham이 누굴까요? 이 버려지는 타이어들이겠죠. 이 타이어들을 sandal bottom, 이거 우리가 쓰는 슬리퍼 같은 거, 샌달의 바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into 뒤에 나오는 명사가 최종 결과물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오케이. 자, they then 그리고 나서 use canvas and natural material 천연 물질, 캔버스와 천연 물질 재료를 사용했는데 자, to make the other sandal parts니까 물론 바닥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바닥 말고 다른 것들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the other 나머지 다른입니다. the other 뒤에 복수명사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다른 the other도 우리 체크. 우리가 한정된 부분에서 몇몇 일부를 빼고 나머지 전체를 말할 때는 반드시 덜을 붙여. 이게 나머지란 뜻이거든. 그래서 나머지 다른 정도로 해석하시면 딱 좋습니다. 나머지 다른 샌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natural material, 천연 재료를 사용했어요. 됐죠? 자, how, what, a great reuse of the resources. 자, 지금 마지막에 느낌표로 끝났기 때문에 감탄문이고요. 우리 감탄문 순서 what, 혁명 혹은 주동. what, 혁명, 주동. 자, 우리 순서 써보시면요. what으로 시작할 때는, what으로 출발할 때는 what, 또는 on, 형용사. what, 혁명, 단수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주동. 이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요렇게. 자, how로 시작할 때는요. how, 형, 또는 부사, 주동 이건데 이 주어 동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가 뭔가요? 바로 이 관사의 차이점으로 풀면 되겠죠. 관사가 바로 보인다는 건 what이 답이구나. 관사가 안 보였어요? 형용사나 부사부터 왔어요? 그럼 how가 답인 거죠. 차이점 됐나요? 이렇게. 자, a great reuse of resources 나왔으니까 what이 답이겠죠. 이렇게. 자, 해석은 얼마나 멋진 자원의 재사용인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3페이지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이어서 4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요. 자, along with는요.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쌤이 어떻게 바꿔놨냐면 in addition to로 바꿔놨어요. in addition to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고요. in addition to에서 이 to가 마지막에 끝나는 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물론 along with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 명사가 반드시 하나 필요한데 small everyday items. 그래서 일상적인 물건이죠. 작은 일상적인 물건.
자, 작은 일상적인 물건 이외에도 뭐뭐뿐만 아니라 자, 국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무슨 뜻이었지?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도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라고 했으면 뒤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요거 이외에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는 명사 말고 다른 걸 얘기하겠다는 거지. 다른 거. 그러니까 일상적인 작은 물건들 이외에도 작은 물건들 뿐만 아니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다른 거 얘기하겠죠? 자, much bigger. 아까 우리 small 나왔는 거 나왔죠? 이제 small.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왔지? much bigger things. 훨씬 더 큰 것들. 그러니까,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큰 것들도 나오겠구나. 큰 것들도 can also be upcycled. 아까는 작은 거였잖아요. 아까 샌들 같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큰 것들도 업사이클이 될 수 있구나 라고 한 겁니다. can be, pp, 수동 확인해 주시고요. 목적 없습니다. even old buildings. 자, old building. 건물이라는 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시구나 라고 눈치를 챘으면 좋겠어요. 자, 심지어는 오래된 낡은 건물들인데 자, 건물들인데 앞에 하이픈 나왔죠? 동격이에요. 다시 한번. 이 하이픈의 역할이 뭐냐면 앞에서 명사가 나오고 하이픈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이 둘의 관계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훨씬 더 큰 것들도 can be upcycled. 뭐 할 수 있다? upcycle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심지어 뭐뭐한 건물도 라고 끝 된 거예요. 명사 이렇게 끝난 겁니다. much bigger things 하고 even old buildings 하고 같은 거예요. 명사끼리. 자,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그럼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봤던 무슨 절이다? 그렇지. 관계사절이 이어진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old buildings를 수식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뭐뭐 하는 해석하지? canno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나왔는데 not이 붙었고요. anymore 같이 세트예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no longer 같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는 다시 한번 본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는 오래된 건물조차도 로 바꿨죠. 얘랑 똑같다고 했죠.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자는 거야. 더 이상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오래된 건물들조차도 마무리 can also be upcycled. 뭐 할 수 있다? upcycle 될 수 있구나. 해석되셨나요? 자, 동격은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얘랑 똑같으니까 똑같았던 걸 얘로 바꿔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본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었던 오래된 건물들도 뭐 할 수 있다? 업사이클 될 수 있구나 라고 나왔고 이제부터는 건물이 업사이클 된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살짝 보시면요. 뭐가 나와요? 자, 여기 살짝 볼까요? former steel plant. 이게 뭐죠?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관한 예시가 나온 거 보이세요? 자, 미리 써봤어요. 그렇다는 건 이 문장이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거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문장 있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자. 자, 이 문장은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예시예요. 지금 old buildings that canno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주제문스러운 내용이 나왔고요. former steel plant that closed. 자, 1985년에 문을 닫았던, 폐쇄됐던 공장이에요. 플란트가 공장이거든? 그러면 예시구나.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공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추측해 보건대 업사이클 되겠죠. 그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어갑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German government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of with this. 자, 이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뭘로? With a former steel plant that is closed. 나왔죠? 그러면 1985년에 폐쇄되었던, 문을 닫았던 이 전에 그 강철 공장, 그러니까 제철 공장이죠? 제철 공장으로 이것에 대한 아주 멋진 예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자, this가 가리키는 내용 찾으라고 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이거예요. this. 자,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뭐냐?
자, 건물과 같은 훨씬 더 큰 물건들도 업사이클이 될 수 있다. 이 내용 체크해 주세요. 큰 것들도, 건물처럼 큰 것들도 업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훌륭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됐죠? 자, rather than 이란 단어는 자,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입니다. 적어보세요. 뭐뭐라기보다는 자,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 buildings. 자,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기보다는 자, 또는 abandon, 쌤이 뭐라고 했죠? 버리다라고 했죠. The entire 혹은 whole 같은 말이에요. 자, 시설 전체, 전체 시설보다는요, 시설 전체를 버리기보다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건물, 그 공장의 건물들을 파괴하거나 혹은 시설 전체를 버리기보다는 이라고 나왔죠. 뭐뭐라기보다는 자,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they decide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결심했다 두 가지거든요. 자, 그들은 뭐 하기로 결정했죠? Give it a new meaning. 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as a series of 일련의란 뜻이에요. A series of 일련의 useful public structure 뭘로? 아주 쓸모있는 유용한 공공건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서술형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여기서 가리키는 it을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it이 가리키는 건 뭐다? 전에 이 철강 공장이었죠. 이 철강 공장에게 쓸모있는 유용한 건축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제철 공장을 뭘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공공건축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쵸?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용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다음 문장. 자, many of the buildings. 많은 건물들이 kept their original shape. 그래서 그들의 본래 모양을 유지를 했어요. 자, 많은 건물들이 본래의 모양을 유지를 했지만 자, but receive extra equipment. 그래서 추가적인 장비를 받았죠. 그리고 new designs in their surrounding areas.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새로운 디자인을 받았다라는 건 새로운 디자인이 입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장비도 들여보냈고요. 건물 안에다가.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입혀졌구나. 조금 뭔가 리뉴얼을 한 거죠. 자, for instance, 예를 들면 old gas tank. 자, 예시가 나왔어요. 예시가 나왔으면 앞문장 주제문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옛날 가스 탱크가 became poor for divers. 그래서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이 된 거예요. 자,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그래서 이 철을 보관하기 위한 컨크리트 벽, 이 벽 타워가 다시 한번 iron storage 타워인데 그 컨크리트 벽 타워가 자, were turned into인데 우리 turn A into B 배웠죠. 전치사 into를 말로 찾으라고 했고요. 목적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자, iron storage tower 쓰니까 그 아이언, 철을 보관하기 위한 그 타워의 이 컨크리트 벽이 뭘로 바뀌었다? ideal, 이상적인 training field for rock climbers. 이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아주 이상적인 훈련 장소가 훈련장이라고 해석할 때 돼요. 훈련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이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지금 두 가지 예시가 나왔죠. old gas tank하고 그 다음에 컨크리트 벽, 이 컨크리트 벽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다이버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바뀌었고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훈련장으로 바뀌었다는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 모양은 뭐했다? 유지를 했구나. 유지를 했지만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고, 그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입혔죠. 그 얘기가 나온 거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음 문장. 자, can you believe a building for melting matter? 그래서 이 금속을 녹이기 위한 이 건물이 is now a viewing platform. 이게 전망대예요. viewing platform이. 그래서 전망대, 지금은 전망대가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 어떤 전망대냐라고 하면 전치사하고 with의 수식을 받았죠. 그래서 뭐뭐를 가진, 뭐뭐가 있는 멋진, gorgeous라는 단어는 멋진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splendid, 멋진이라는 단어가
splendid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같이 배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멋진 360도 경관, 멋진 360도 경관을 가진 이 전망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다음 문장. 자, 이것도 지금 세 가지 예시가 나왔죠. 그래서 금속을 녹이기 위한 거물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전망대가 된 거죠. 자, 다음 문장. 자, the final result, 그 마지막 결과물이 is a landscape park Duisburg-Nord인데 이거 독일어니까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it has almost 570 acres of the land. 자, 문장 여기서 한번 끝나고요. 자, 얘를 수식하기 위한 뭐가 왔지? 분사가 뒤에서 이어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어떻게 푼다? 능동, 수동으로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는데 우리 기억하는 수거를 좀 적어보면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죠. A를 B로 채우다니까 fill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with라는 단어를 빨리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with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때 목적어가 보이는 건 능동이다. 안 보이면 수동이다. 그렇게 푸는 거죠. 자, with 여기 찾았고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수동관계라서 과거분사 PP형을 쓴 거죠. 그럼 뭘로 가득 채워진 땅이냐라고 하면 자, garden, 정원, 그리고 자전거길, 그리고 예쁜 조명들, 이 밤에 켜지는 예쁜 조명들로 가득 채워진 이 570 에이커의 땅,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in addition to는 전치사고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라는 뜻이에요. 뒤에 명사 나옵니다. 자,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이니까 새롭게 개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창의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건물뿐만 아니라 정원, 그 다음에 자전거길, 예쁜 조명들 이런 걸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다음 문장. 공원 얘기까지도 했고요. 다음 문장. 자, 이 공원,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던 이 공원이 proves that, prove는 삼형식으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뭐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라는 거죠. 자, prove는 입증하다, 증명하다인데 사실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대절의 내용이 사실인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proves that 하면 중요한 문장인 거 기억을 하고 봅시다. It's possible to preserve 나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부분에서 가주어, 진주어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주제문인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죠. preserve는 conserve가 쌤이 아까 동의어라고 얘기했던 거. 자, 뭐뭐를 보존하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The heritage of place as well as environment 나왔는데 우리 as well as도 나왔어요. B as well as A. 그래서 자, 해석은 어떻게 했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인데 as well as가 보이면 앞에 거가 중요하다고 저번에 쌤이 한번 얘기를 했죠. 앞에 거가 중요합니다. as well as가 나오면.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한 장소의 heritage, 유산이죠. 이 유산까지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입증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뒤에 거 빼고 앞에 거만 다시 가보시면 어떤 한 장소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한 겁니다. 됐죠? 환경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그 장소가 가진 유산, 어떤 장소가 가진 내용이 있겠죠. 장소가 가진 그런 전통도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중요한 문장. 자, 이 문장은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가주어, 진주어 구조인 거고요. 준동사의 목적어. 그리고 as well as까지 왔기 때문에 문장 구조 조금 더 신경 쓰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자,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인데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만의 창의적인 터치는 감각 정도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신들의 창의적인 감각을 더했을 때 자,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나왔는데 얘들아, consider라는 단어는 우리 공부할 때 오형식이라고 배웠고요. 원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consider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원래는 consider라는 동사 뒤에 명사 쓰고 그리고 나서 형용사를 쓰는 구조죠. 그래야 목적어를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 뜻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목적어를
형용사하다고 생각하다라는 오형식 동사예요. 자, 쌤이 오형식 동사 나오면 조심하자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자, 목적격 보호 자리는 누가 올 수 없죠? 당연히 부사가 안 된다는 거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자, 그런데 지금 이 목적어인 명사가 빠졌잖아요. 어떻게 알았죠? 자, 목적어 자리에 지금 누가 왔지? 형용사가 바로 왔기 때문에 누구 자리가 빠졌어요?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우리가 공부했던 뭐다? 아,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문장 구조상 주어는 things고요.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예요. 다시 한번. 자, consider 뒤에 목적격 보어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that의 이름은 못 간대고, 자, 주어가 관계사절,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진 구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자,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면 뭘 찾자? 그렇지, 두 번째 동사를 찾자라고 했죠. 그래서 끊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동사고, 자, 여기가 바로 누구 자리죠? 본동사 자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조심하자. 자, things는 단수 복수, 복수니까 복수동사. 그리고 끝까지 are born까지죠. are reborn. 수동태로 돼 있다는 거. 우리 두 가지 놓치면 안 된다. 수일치, 태. 두 가지 다 확인해 주세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된 것까지도 챙기자. 그럼 다시 한번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버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물건들이 자, 다시 태어난 거죠. as beautiful works of art.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참고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요. 명사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consider란 단어는 어찌됐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거나 두 가지가 다 오는 겁니다. 자,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요. 지금처럼 두 개가 와야 정상인데 자, 하나밖에 없는 구조 보이시죠? 목적어가 어딜 봐도 없어요. 그래서 못 간대구나 라고 이해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giant pictures 나왔는데 일단 주어는 찾았어요. 문장 구조를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동사 어디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동사를 made를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게 과거 동사인지 혹은 PP형인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보세요. 쌤이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얘가 생긴 건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PP형일 수도 있죠. 똑같은 모양을 가졌거든? 근데 어떻게 구별하냐? 자, 과거 동사는요. 능동이라는 것과 개념이 같은 걸 기억해 주세요. 능동. 자, 능동이라는 거 뒤에 뭐가 필요하다? made라는 동사 뒤에 뭘 만들 건지 목적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분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동 관계를 쓴다고 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확인해 보세요.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from이라는 전치사 사이를 봤을 때 목적어가 지금 없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made는 과거 분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가 됐고요. 동사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뭐뭐로부터 만들어진 그림들이 되겠죠.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주어는 pictures가 한 단어고 자, 동사 어디 있을까요? 본동사, 본동사가 바로 여기 있다. 그죠? 그래서 자, 동사와 주어의 수일치를 조금 조심해 주자. 수일치 주의. 자, 주어가 복수였기 때문에 동사도 are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주어 부분을 먼저 쭉 한번 읽어봅시다. 자, by environmental artist Tom Denninger라는 사람인데 이 Tom Denninger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뭐예요? 큰 그림이죠. 다시 한번 환경예술가예요. 환경예술가인 탐 데닝거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이 거대한 그림이 one of a kind, 뭐다? 자, 그런 종류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 쌤이 살짝 바꿔놨죠. 자, something matchless, 뭐 할 것이다? matchless는 비할 데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교할 바가 없는 것이다, 비할 데가 없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독특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독특한 것이다. 자, 왜? 쓰레기로 만든 작품이니까요. 굉장히 독특하겠죠. 그래서 something matchless 무슨 뜻이다? 독특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something matchless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단어도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독특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도 기억이 나죠? something 다음에 여기 matchless 써주면 독특한이라는 뜻이거든, 얘들아. something unique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something unique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something matchless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mething matchless, something unique. 그래서 독특한 것. 자, one of a kind는 무슨 뜻이다? 독특한이기 때문에 독특한 것이다 라고 something unique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장. 자, up close는요.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이란 뜻이에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자, 우리가 이거 뭘로 만들었다고 했죠? 쓰레기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 이렇게 밝게 빛나는 이 창조물이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여요. 자, mixed up mass. 자,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뭐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나요? broken plastic. 그래서 조각난 플라스틱. 자, P형이니까 이렇게 앞에서 수식했습니다. 되어진이죠. 자, 조각난 플라스틱 그리고 unwanted toys인데 unwanted는요. 버려진이란 단어예요. 따로 얘기하면 abandoned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버려진 장난감들 혹은 뭐 deserted도 있습니다. 혹은 bent wire 한 번 더 수식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철사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인데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뭐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재활용될 수 없는 그죠?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 이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섞여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하이픈 보이죠? 앞에 있는 것들하고 뒤에 있는 것들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쌤이 뒤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가까이서 보면 이런 것들로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however 보이시죠? 그런데 자, from farther away 멀리 떨어져서 보면요. they appear to 얘들아 appear to가 나오면 뭐뭐처럼 보이다의 뜻이에요. 자, appear는 나타나다의 뜻도 있고 뭐뭐처럼 보이다 뜻도 있는데 이렇게 appear 뒤에 to 부정사가 보이면 뭐뭐처럼 보이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형식이고요. 이 형식 동사니까 뒤에 to 부정사가 보어 자리로 등장한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자, 그런데 멀리서 보면요. 이 쓰레기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데이가 이게 뭐처럼 보여요? blend together. 함께 섞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into 보이시죠? 쌤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 into 뒤에 나오는 게 뭐다? 최종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데 섞여서 blend가 섞다의 뜻이다. 섞다, 섞이다. 한데 섞여서 뭐가 된 것처럼 보일까? 뭐처럼 보일까? 놀라운 풍경이나 혹은 다른 그림이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최종 결과물이죠. 여기가. 그래서 얘네들이 한데 섞여서 뭐처럼 보였어요? marvelous, 놀라운 풍경이나 혹은 다른 그림이 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보니까 이런 멋진 그림처럼 보였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자, there is also an artist who shows that 자, 뭘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다고 하냐면 자, 어떤 걸 보여주는 예술가일까요? Even disposable cups. 심지어 얘들 disposable은 버릴 수 있는 일회용의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disposable cups가 일회용 컵입니다. 종이컵 같은 거요. 심지어 일회용 컵들조차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심지어라고 시작하셨으면요. 뭐뭐조차도 심지어 일회용 컵들조차도 can be reused. 뭐 할 수 있다?
재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뭘로 사용될 수 있대? As artistic material, 예술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술가가 있구나라고 한 겁니다. 자, 4 years, 수년간이라는 뜻이니까 4 플러스 기간 나왔고요. 4 플러스 기간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완료로 되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이 Gwyneth Lich라는 사람이 has turned used coffee cups into,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일 거예요. turn A into B. 우리 많이 했어요. A를 B로 바꾸다인데 사용되어진 종이컵이죠. 사용되어진 커피컵을 뭘로 바꾸었다? 멋진 예술 전시품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죠. 수년간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죠. 종이컵, 사용된 종이컵을 예술품으로, 예술 작품 전시품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자,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어떤 컵 하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이후에 she paints a unique design. 잠깐.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냐면 사용되어진 커피컵을 이렇게 art exhibit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여자가 paint a unique design. 얘들아, unique란 단어는요, 플러스 느낌이에요.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 세 가지 뜻으로 독특한, 고유한, 특별한인데 이 독특한 혹은 특별한인데 선생님 특별한으로 한번 해볼게요. 특별한 디자인을 on it, 그 위에다가, 우리 그 컵 있겠죠? 그 컵 위에다가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hang it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많은 다른 그림이 그려진 컵들과 함께 이 그림 그린 컵을, 이 컵을 hang, 건다는 거죠. in front of, 어디 앞에다가 window, 창문 앞이거나 혹은 이 예쁜 뒷배경, background니까 뒷배경 앞에다가 이 많은 다른 이 그림이 그려진 컵들과 함께 이 작품으로 지금 그려버린 독특한 디자인을 그린 이 컵을 함께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자, 다음 문장. 자, these works, 이 작품들인데, 자, 주어 다음에 이렇게 수식했습니다. 자, from rich and designer. 자, 이렇게 주어가 무슨,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나온, 그래서 리치와 이 데닝거라는 사람에게서 나온 이런 작품들이 are, 자, not only but also, 보이시죠? not only A, but also B 구조 나오면 누가 중요하다? B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읽어놓은 볼게요. 자, 얘네들이 pleasing to the eye, 눈에 뭐하다? pleasing 하다. 문법 조심하자. 자, pleasing은 감정 형용사고요. 감정 형용사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 주어를 다시 한번 살짝 집중해 보시면 얘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감정의 주체가 아니라 감정이 대상이기 때문에 ing 썼다는 거 여기에 pp형 쓰면 안 됩니다. pleased 안 되고요. 자, 눈에 즐거울 뿐만 아니라 자, they also 그것들은 또한 자, naturally 자연스럽게 provoke 했다. 자, 이 단어는 좀 기억해 주세요. provoke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감정을 불러일으키다고요. evoke라는 단어하고도 동의어니까 같이 한번 외우자. 수능까지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흥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죠? environmental conservation. 그래서 사람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예요. environmental conservation. 그래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 별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한 역할이 뭐였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구나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등장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동사 볼게요. Raise people's awareness. 자, raise awareness는 인식을 끌어올리다. 인식을 끌어올리다 뜻인데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올렸구나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of는요, awareness of는 뭐뭐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wareness라는 단어는요, 항상 이렇게 of라는 단어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인식.
그럼 사람들의 뭐에 대한 인식? Environmental conservation. 사람들의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뭐했다? 높였다, 끌어올렸다라는 걸로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 학습이 중요한 거예요. 자, raise awareness. 무슨 뜻이다? 인식을 끌어올렸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고. 자, 다음 부분이요. As you can see, 자,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creative thinking,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the power. 자,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power는 항상 투부정사 수식. 자,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자,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고 한 거죠.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뭐뭐 해서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한번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해서라고 하면 되는데 수단이나 방법을 뜻하는 얘기라고 수업 시간에 쌤이 얘기한 적 있죠. 자, 그래서 by giving old product more value 나왔는데 얘들아, give는 사형식이니까요. old product IO, more value DO죠. 가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제품에게 보다 더 많은 가치를 줌으로써,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IO에게 DO를 줘서 부여함으로써 we can lessen. 얘들아, lessen이란 단어는 줄이다, 감소시키다라는 단어예요. less에다가 em 붙여서 동사 만든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줄일 수 있다? The amount of waste,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됐죠? 줄이다 단어 reduce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reduce요. 기본적인 단어니까 조금만 더 학습. 자,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in a way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자, than recycling. 뭐보다?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in a way는 무슨 방식으로 라는 뜻인데 여기 대시 왔죠? 뒤에 무슨 문장 왔니? 불완전한 문장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 뭐뭐 하는 방식으로인데 way만 가지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건 how를 쓰면 안 됩니다. 자, how는 우리 왜 안 되냐고 배웠냐면 way랑 how는 같이 못 써도 있지만 얘들아, how라는 건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무슨 문장 와야 돼? 완전한 문장 올 거거든? 근데 지금 완전한 문장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관계부사 how는 쓸 수 없다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어떤 방식으로? 리사이클보다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해석됐죠.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사이클 하는 것. 지금 보면 오래된 제품에 보다 많은 가치를 주는 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업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업사이클인데 이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다음 문장. 자, so 그래서 what did you say to Jamie now? 자, 이제 제이미에게 뭐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건가요? 자, as he decide 지금 뭐 하려고 할 때, 자, what to do with his cans. 그의 캔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때 what to do 무슨 구 명사 구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래서 지금 그의 캔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 그죠? 결정할 때 제이미에게 뭐라고 말을 할 건가요? 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당연히 업사이클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he could upcycle them. 여기서 대명사를 익히는 건 cans겠죠. To make lantern, 랜턴을 만들거나 장난감을 만들거나 또는 sculpture, 조각이죠. For his friends and family, 친구들과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upcycle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upcycle 얘기한 거니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the option, 선택지는 are endless, 끝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endless 썼지만 뭐 various 써도 괜찮겠죠.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all he needs 나왔는데 마지막까지 문법 all he needs가 나오면 이 주어 동사는 얘를 이렇게 수식해 주지만 간단하게 자, 주어가 사물일 경우는 단수 취급합니다. 다시 한번
all he needs가 나오면 단수가 돼요. 그가 필요한 것. 그가 필요한 것은 뭐다? 그래서 뒤에 단수 동사 쓰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은 is a little creativity. 뭐예요? 아주 약간의 창의성 뿐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창의성 뿐인 거예요. To think of them. 자, 그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창의성이다 이거면 그가 필요한 것은 이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됐죠? 자,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stop and think before. 자, 뭐 하기 전에 before throw something out. 우리가 throw out은 버리다 뜻이에요. 버리다 뜻인데 몇 단어로 되어 있죠? throw away가 됐지만 throw away, throw out 둘 다 버리다예요. 이어 동사죠. 우리가 이어 동사는 어떻게 풀자? 목적어가 대명사가 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조금만 더 기억을 해보시면 대명사는 반드시 이렇게 가운데 껴야 되지 뒤에 오면 틀린다. 자, 그래서 something은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껴야 됩니다. 그래서 throw something out 맞고요. throw out something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뭐 하기 전에 너가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멈춰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는가? Maybe, 아마도 you can turn that trash.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쓰레기를 into treasure, 보물로 만들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문 다 끝났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문제들 많이 나왔으니까 내용 정리 반드시 해주시고 특히 문법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정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